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주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교수 집안이라며 젠체하던 주인공의 시모가 알고 보니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수도권 외곽에서 제법 규모가 큰 해물집인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테이블만 50개가 넘고 주말이면 번호표를 뽑고 대기해야 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곳이죠. 저는 대학 졸업 후 제 전공을 살려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어요. 부족함 없이 자랐고 부모님이 흘린 땀방울로 일군 그 식당을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상견례를 일주일 앞둔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식당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직원들도 모두 쉬고 부모님과 저만 홀에 남아 늦은 점심을 먹으며 저녁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식당 유리문을 열고 예비 시어머니인 김용숙 씨가 불쑥 들어왔어요. 연락도 없이 찾아온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세팅을 하고 한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든 채 식당 안을 쓱 훑어보더군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오다가 근처 들릴 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와봤어. 식당 꼴이 이게 뭐니? 바닥에 기름 떼며 해물 비린내며 명색이 대학 교수 사돈집인데 위생 상태가 이래서야 쓰겠니? 어머님, 저희 식당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문 청소업체 불러서 스팀 청소까지 해요. 위생 등급도 최고 등급 받았고요. 해물찜 파는 식당에서 해물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고깃집 가면 고기 냄새가 나듯이요. 어른이 말하면 그냥 네 하고 들을 것이지. 꼬박꼬박 말대꾸는. 우리 그이는 평생을 강단에서 고상하게 학문만 연구하신 분이야. 나도 클래식 듣고 미술관 다니면서 평생 교양 있게 살아왔고 너희 집처럼 하루 종일 앞치마 두르고 주방에서 땀 냄새 풍기며 사는 사람들이랑은 뼛속부터 다르다는 뜻이다. 사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우리가 땀 흘려 정직하게 돈 버는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우리 진이도 남부럽지 않게 반듯하게 키웠습니다. 식당 일 한다고 사람 교양까지 무시하시는 건 예의가 아니죠. 예의요? 사돈이야말로 예의를 모르시네. 우리 철진이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우리 집안 교수 집안인 거 온 동네가 다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진이가 우리 철진이한테 시집 오는 거 완전 신분 상승 아닙니까? 신분 상승이요? 어머님,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신분 타령이세요. 철진 씨나 저나 똑같이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철진 씨가 대기업 다닌다고 저보다 대단한 특권층이라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버님이 교수님이신 거지 철진 씨가 교수인 것도 아니고요. 너 진짜 입 한번 험하구나. 그래, 네 말대로 100번 양보해서 둘 다 회사원이라 치자. 그래도 집안 격차라는 게 있잖아. 명문대 교수 집안 며느리 자리가 거저 얻어지는 줄 아니? 격이 떨어지는 집안에서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려면 그 갭을 돈으로라도 메워야지. 안 그래요, 사돈? 돈으로 메우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철진이 장가 보내면서 체면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예단비는 현금으로 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억이요? 놀라실 거 없어요. 식당 장사 잘 돼서 돈 많이 버셨을 텐데 외동딸 시집 보내면서 그 정도 투자나 하셔야죠. 그리고 예단 5억이랑은 별개로 우리 그이 차 바꿀 때가 됐거든요. 벤츠 S클래스 최신형으로 하나 뽑아주세요. 철진이 예물 시기는 롤렉스 모델명 내가 찍어줄 테니까 그걸로 준비하시고요. 어머님,
지금 장난하세요? 5억이요? 벤츠요? 롤렉스요? 제가 철진 씨한테 팔려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머님이 저희 집 재산 뜯어내려고 철신 씨를 파는 건가요? 너 말 다 했니? 팔려가다니. 천박하게 그게 무슨 소리야? 천박한 건 지금 어머님 요구사항이죠. 철진 씨가 결혼할 때 강남의 아파트라도 자가로 해오나요? 지금 철진 씨 모은 돈에 대출 잔뜩 껴서 경기도 외곽에 전세 구하는 중이잖아요. 그 전세금도 철진 씨 돈에 제 돈 합쳐서 반반씩 내기로 했고요. 집도 반반 해가는 마당에 제가 무슨 명목으로 어머님한테 5억을 쥐어드리고 아버님 외제차를 사드려야 하죠? 그건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값이지. 교수 집안 며느리 타이틀값 몰라? 그런 타이틀 필요 없습니다. 저도 밖에서 제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돈 벌고 살아요. 부모님이 땀 흘려 번 노후 자금을 허세 부리는데 갖다 바칠 생각 초도 없습니다. 이것 봐라. 집안 수준이 이러니 말이 안 통하지. 사돈, 딸 교육 참 잘 시키셨네요. 이래서 근본 없는 집안이랑은 상종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상견례 날까지 내가 말한 혼수 리스트 어떻게 할 건지 확답 주세요. 5억에서 단돈 1원이라도 모자라면 이 결혼 엎을 줄 아시고요. 김영숙 씨는 콧방귀를 끼며 식당 문을 거칠게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식당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시던 친정엄마가 결국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딸,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은 아닌 것 같다. 네가 이렇게 짐쩍 취급당하고 생돈 갖다 바치면서까지 저런 집에 시집가는 꼴? 엄마는 못 본다. 우리가 돈이 없냐, 네가 모자라냐. 차라리 지금이라도 파혼하는 건 어떻겠니? 엄마, 울지 마. 나 안 울잖아. 저런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엄마가 왜 눈물을 흘려. 그래도 네가 그동안 만난 정이 있는데 엄마가 너무 섣불리 말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정은 무슨 오늘 어머님 저렇게 막말하는 거 보고 오만정 다 떨어졌어. 나도 이미 파혼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호구도 아니고 저런 취급받으면서 결혼할 생각 전혀 없어. 그래 진이야. 잘 생각했다. 저런 집안이랑 엮이면 평생 네가 마음고생한다. 상견례 취소하고 당장 철진이한테 끝내자고 해라. 아니요 아빠. 아직 취소 안 해요. 상견례는 예정대로 할 거예요. 뭐? 파혼한다면서 상견례는 왜 나가니? 전화 한 통으로 끝내면 저 사람들 아주 평생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착각하며 살 거 아니에요. 얼굴 빤히 쳐다보면서 논리적으로 반박해주고 단호하게 끊어낼 거예요. 상견례 자리에 아버님도 나오실 테니까 그 잘난 교수 체면이 바닥에 처박히는 꼴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요. 저는 곧바로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김영숙 씨가 식당에 들어와서 막말을 퍼붓고 5억 예단의 외제차를 요구하는 모든 대화 내용이 아주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죠. 저는 예전부터 김영숙 씨의 쎄한 태도를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만남 역시 시작부터 녹음 버튼을 눌러두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철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철저하게 평소와 같은 톤을 유지했어요. 아직 제가 파혼을 결심했다는 사실을 저쪽에 들켜서는 안 되니까요. 진희 씨, 퇴근했어? 오늘 식당 많이 바빴지? 철진 씨, 오늘 낮에 어머님이 우리 식당에 다녀가셨어요. 엄마가 기어이 거길 찾아가셨어? 나한테 말도 없이 가셨네. 우리 엄마가 원래 성격이 좀 급하시잖아. 별일 없었지? 별일이 없었을 리가요. 어머님이 현금 예단 5억에 아버님 최신형 벤츠, 그리고 철진 씨 롤렉스 시계를 요구하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거
엄마가 며칠 전부터 혼수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 진희 씨,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고요? 우리 부모님 노후 자금을 다 털어오라는데 그게 기분 나쁘지 않을 일인가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아빠 교수 체면 때문에 주변 시선을 좀 많이 신경 쓰시잖아. 친척들을 보는 눈도 있고 아빠 동료 교수들도 다들 며느리한테 뭐 받았네 자랑하고 그러거든. 그냥 진희 씨네 집 장사 잘 돼서 여유 있으니까 우리 집 체면 좀 세워달라는 뜻이지. 다른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야. 다른 아기가 없다고요? 그게 악이죠. 철진 씨는 지금 그 요구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집도 반반, 결혼식 비용도 반반 하기로 했잖아요. 에이, 진희 씨, 사람이 유도리가 있어야지. 우리 집안에 시집 오면서 그 정도는 투자라고 생각해. 내가 장남인데 엄마 서운하게 해드릴 순 없잖아. 그리고 진희 씨네 부모님 돈 많으시잖아. 딸 하나 있는데 그거 좀 해주시면 어때서 그래? 내가 결혼해서 진희 씨한테 다 잘할게. 진짜야. 철진 씨, 지금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결혼이 무슨 장사예요? 투자라는 말이 여기서 왜 나와요? 아, 참. 진희 씨는 말을 왜 그렇게 딱딱하게 해? 정없게? 그냥 우리 엄마 좀 맞춰주자. 진희 씨가 줘주면 집안 편안하고 좋잖아. 나 지금 회식 중이라 부장님 부르신다. 끊을게. 내일 봐. 철진 씨는 제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통화 녹음 종료 버튼을 누르며 저는 헛웃음을 쳤어요. 철진 씨가 효자인 척, 줏대 없는 척하지만 사실은 엄마의 치밀한 계획을 다 알고 방관하는 것이거나 오히려 뒤에서 부추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상견례의 당일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5성급 호텔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단정하게 정장을 갖춰 입고 약속 시간 30분 전에 미리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진이야, 떨리지 않니? 아빠, 내가 떨릴 게 뭐 있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늘 내가 알아서 다 정리할 테니까 아빠, 엄마는 옆에서 그냥 가만히 지켜만 봐주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 우리 딸 믿는다. 저희가 로비 라운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을 때 호텔 회전문이 돌아가며 시댁 식구들이 등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치 영화제에 참석하는 배우처럼 값비싼 맞춤 정장에 지팡이까지 짚고 허세를 부리며 걸어왔고, 시어머니 김영숙 씨는 모피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선글라스까지 낀 채 도도하게 턱을 치켜들고 있었죠. 그 뒤로 철진 씨가 실실 웃으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진희 씨, 장인어른, 장모님, 일찍 오셨네요. 네, 차가 안 막혀서 일찍 도착했어요. 사돈, 식당 문 닫고 오시느라 매출 손해 좀 보셨겠어요? 오늘 밥값은 그만큼 비싼 걸로 예약했으니까 본전 생각 안 나시게 많이들 드세요. 끝까지 사람을 긁어대는 김영숙 씨의 말투에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밥값이 아깝지 않게 아주 비싼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식당 예약룸으로 올라가시죠. 제가 앞장서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안내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주말 오후라 호텔 로비는 투숙객과 식당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저희 일행이 로비 중앙의 거대한 샹들리에 밑을 지나갈 때 반대편에서 청소 카트를 밀고 오던 호텔 로비 청소부 아줌마와 시어머니의 동선이 겹쳤습니다. 청소부 아줌마가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대리석 바닥을 닦으며 걷다가 그만 카트 바퀴가 시어머니의 명품 구두 앞코를 살짝 건드리고 말았어요. 아야! 아니,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이 구두가 얼마짜린 줄 알아? 일당 며칠치를 털어도 못 사는 구두를. 지배인 어디 있어? 당장 지배인 오라고 해!
시어머니는 특유의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로비가 쩌렁쩌렁 울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 쪽으로 쏠렸죠. 시아버지는 체면이 구겨지는지 헛기침을 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철진 씨가 급히 수습하러 나섰습니다. 엄마, 진정해. 사람들 다 보잖아. 아줌마, 앞 좀 똑바로 보고 다니세요. 청소부 아줌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로 연신 허리를 굽혀 사과했습니다. 아휴,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안경에 김이 서려서 앞을 잘못 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구두에 묻은 얼룩은 제가 당장 닦아드리겠습니다. 아줌마가 허리를 굽히고 주머니에서 마른 걸레를 꺼내려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줌마의 시선과 시어머니 김영숙 씨의 시선이 공중에서 정확히 마주쳤어요. 그 짧은 1초의 순간, 저는 김영숙 씨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항상 꿋꿋하게 쳐들고 있던 고개가 미세하게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커다란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어요. 청소부 아줌마 역시 걸레를 꺼내려던 손을 허공에 멈춘 채 눈을 가늘게 뜨고 김영숙 씨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치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사람처럼 입을 떡 벌렸죠. 어머! 청소부 아줌마의 입에서 나온 짧은 탄성. 그 소리에 김영숙 씨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머머! 맞네! 당신 영자 아니야? 김영자!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시아버지와 철진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영숙 씨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술을 바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세상에, 이게 누구야? 야, 김영자,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104호 깜빵동기 영자 맞잖아. 청주 여다교도소 104호. 너 맞지? 그 말이 호텔 로비에 울려 퍼지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나가던 투숙객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저희 부모님도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죠. 이보시오. 당신 지금 우리 집사람한테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요? 감방동기라니. 아줌마, 지금 사람 잘못 보고 명예훼손하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대학 교수 사모님이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가던 길 가세요. 철진 씨가 화를 내며 청소부 아줌마를 밀쳐내려 했지만 아줌마는 물러서지 않고 카트를 꽉 쥔 채 소리쳤습니다. 사람을 잘못 봐? 네가 미쳤어?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갔다가 잡혀서 나랑 같은 방 썼던 김영자를 내가 왜 몰라보겠어. 야, 김영자, 너 내 돈 내놔. 네가 인간이냐? 청소부 아줌마가 카트에서 손을 떼고 김영숙 씨의 모피코트 자락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 풍비박산 나고 우리 영감 화병으로 죽었어. 네 년이 갯돈 들고 튀는 바람에 시장 사람들 몇 명이 저 세상 갔는 줄 알아? 돈 내놔, 이년아! 그때였습니다. 내내 굳어있던 김영숙 씨가 갑자기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청소부 아줌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평소에 그 고상하고 교양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길거리에서 싸움박질하는 사람처럼 아줌마의 머리채를 잡으려 들였죠. 이 미친 여자가 어디서 헛소리야? 이거 놔. 안 놔? 안 놔. 경찰 불러. 경찰 불러서 지문 찍어보면 알 거 아니야. 김영자 맞는지 아닌지. 닥쳐. 입 닥쳐. 김영숙 씨는 이성을 잃고 청소부 아줌마의 입을 양손으로 미친 듯이 틀어막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글라스가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고 깔끔하게 틀어올렸던 머리가 산발이 되었죠. 두 사람이 호텔 로비 바닥에 엉겨붙어 뒹굴자 보안 요원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왔습니다. 상견례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허, 이게 무슨 꼴이람 창피하게,
라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려 했고, 철진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보안 요원들과 함께 엄마를 떼어놓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엄마, 진정해. 엄마, 사람들 다 봐. 엄마. 하지만 김영숙 씨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직 청소부 아줌마의 입을 막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만 남은 사람처럼 눈을 희번덕거리며 발악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돌았나? 내가 왜 김영자야? 나는 교수 사모야. 내가 왜 김영자야? 그러다 갑자기 김영숙 씨의 눈이 위로 핑그르르 뒤집히더니 입에서 하얀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 픽 쓰러졌습니다. 엄마, 119 좀 불러주세요. 빨리요. 철진 씨가 쓰러진 엄마를 부둥켜 안고 로비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죠. 저는 부모님을 안전한 곳으로 물러서게 한 뒤 팔짱을 끼고 차갑게 식은 눈으로 바닥에 쓰러진 김영숙 씨와 허둥대는 철진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초 제가 세웠던 완벽한 파혼 계획은 잠시 미뤄두어야 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기막힌 상황은 단순한 해프닝이나 사람을 잘못 본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제 이성이 강하게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교도소, 갯돈, 도망, 김영자. 아줌마의 입에서 터져나온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빠르게 조각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김영숙 씨의 깨진 선글라스를 발끝으로 툭 차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철진 씨, 아무래도 상견례는 다음에 해야겠네요. 어머님 전과 기록부터 먼저 떼어보시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요. 이것이 파혼을 넘어선 아주 지독하고 기막힌 진실을 파헤치는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김영숙 씨와 그쪽 식구들이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출발한 후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최 반장님, 저 진이에요. 식당 단골 찬스 좀 쓰려고 전화드렸어요. 혹시 오늘 오후 2시쯤 H호텔 로비에서 소란 피웠던 청소부 아주머니 인적사항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사건 접수된 게 있을 거예요. 진이야, 오늘 상견례 한다고 하지 않았어? 목소리 들어보니 무슨 큰 사고가 터진 모양이네. 네, 아주 제대로 터졌어요. 반장님 후배분들한테 슬쩍 찔러봐 주세요. 청주교도소 출신이고 갯돈 사기 피해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김영자라는 이름의 과거 전과 기록도 같이 조회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자? 청주교도소? 알았다. 냄새가 나네. 내가 현직은 아니어도 짬밥이 있지. 하루만 기다려봐. 반장님의 정보력은 대단했어요. 바로 다음 날 오후, 저는 반장님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어제 호텔 로비에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던 박아주머니가 앉아 계셨죠. 아줌마는 제 얼굴을 보더니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가씨가 그 영자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아이고, 아가씨, 조상님이 도왔네. 당장 짐 싸서 도망쳐. 그녀는 사람 가죽을 쓴 악마야. 아주머니, 제가 알아야 확실하게 끊어내고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어요. 그 김영자라는 사람 정확히 어떤 죄를 지은 건가요? 감정 빼고 있는 그대로의 팩트만 말씀해 주세요. 30년 전이야. 천안역전 쪽에 아주 크게 유흥주점이 있었어. 거기 마담이 김영자였지. 얼굴 반반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에 사람 홀리는 재주가 보통이 아니었어. 시장 상인들, 동네 과부들 피 같은 쌈짓돈 모아서 크게 갯돈을 굴렸거든. 이자 꼬박꼬박 쳐준다고 꼬드겨놓고 몇 년을 잘 주다가 판돈이 수십억대로 커지니까 하루아침에 가게 문 닫고 야반 도주를 했어.
수십억 규모의 갯돈 사기를 친 거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되긴. 그거 못 받아서 시장에서 빚잔치 하다 스스로 저 멀리 간 사람이 3명이야. 우리 영감도 화병으로 쓰러져서 일주일 만에 떠났고. 나도 2년 잡겠다고 전국을 쑤시고 다니다가 홧김에 그년 동거놈이 하던 식당에서 난동 부리다 교도소에 갔지 뭐야. 근데 아가씨, 진짜 웃긴 게 뭔 줄 알아? 뭔데요? 청주교도소 백사호 방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 김영자가 죄수복 입고 앉아있는 거야. 도망 다니다가 결국 다른 사기건으로 잡혀 들어온 거지. 근데 그 수십억 사기친 돈은 이미 어디다 다 빼돌렸는지 배째라로 일관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형량도 쥐꼬리만큼 살고 나갔어. 그 뒤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이름 바꾸고 쥐새끼처럼 숨어 산다더니 대학 교수 사모님이 돼서 모피 코트 입고 호텔 로비를 돌아다녀? 내 눈이 뒤집혀 안 뒤집혀.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교양과 클래식을 운운하며 제 친정 부모님을 천박하다고 무시하던 대학 교수 사모님의 진짜 정체는 서민들 피눈물을 뽑아먹은 유흥업소 마담 출신의 갯돈 사기 전과자였던 겁니다. 신분 세탁을 아주 철저하게 했군요. 아주머니, 혹시 그 피해자분들 연락처 아직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있지. 다들 김영자 잡아서 지옥 보낼 날만 기다리며 이 갈고 사니까. 근데 아가씨, 나 사실 오늘 저녁에 여기서 그 집 아들로 만나기로 했어. 철진 씨를요? 그 사람이 아주머니를 왜 만나요? 호텔 지배인 통해서 내 연락처 알아냈더라고. 돈 줄 테니까 어제 일은 사람 잘못 본 걸로 덮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더라. 내가 돈 몇 푼에 넘어갈 줄 알고 오늘 낯짝이나 보고 면상에 소금이나 뿌려주려고 불렀어. 저녁 7시. 저는 아주머니가 앉아있는 테이블 바로 뒤쪽 파티션 너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등받이에 몸을 바짝 숨겼죠. 곧이어 딸랑 하는 종소리와 함께 철진 씨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철진 씨는 주위를 쓱 살피더니 아주머니 맞은편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더군요. 제 휴대폰의 녹음기는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바쁘니까 본론만 짧게 합시다. 여기 5천만 원 들어있는 수표입니다. 테이블 위로 봉투 하나가 툭 던져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저희 어머니 다신 찾지 마세요. 경찰서 가서 사람 잘못 본 거라고 스트레스성 망상증이 있어서 헛소리한 거라고 진술서 뜨고 합의서에 도장 찍으세요. 5천? 내 영감 목숨값이 5천밖에 안 돼? 네 어미가 30년 전에 우리 시장 사람들 피눈물 뽑아서 빼돌린 돈이 수십억이야. 어디서 껌값을 던지고 지랄이야? 아주머니, 선 넘지 마시죠. 증거 있습니까? 그 수십억 사기쳤다는 거 법적으로 이미 공소시효 다 끝난 옛날 일 아닙니까?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 과거에 유흥업소 일도 했고 김명자 맞습니다. 깜빵 다녀온 것도 맞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철진 씨의 입에서 나온 그 태연하고 뻔뻔한 고백에 저는 하마터면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저희 아버지 교수시고 저 대기업 다닙니다. 우리 집안 명예 흔들리는 거 저 못 봅니다. 조용히 이론 받고 떨어지세요. 어머니 과거 들쑤셔서 아주머니한테 남는 게 뭡니까? 안 그래도 진이네 집 구석에 혼수 5억 요구해 놨으니까 그거 들어오면 5천 정도는 더 얹어드릴게. 아, 진짜 밑바닥 쓰레기였구나. 몰랐던 게 아니라 모든 걸 알면서도 완벽하게 철면피를 쓰고 저를 기만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파티션 너머로 들려오는 철진 씨의 뻔뻔한 협박을 끝까지 녹음한 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제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차가워졌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사기 전 과자 김영자 씨, 위선자 시아버지, 그리고 공범 철진 씨까지. 이 쓰레기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불태워버릴 완벽한 무대가 필요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철진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철진 씨, 어머님 퇴원하시는 날 저희 부모님 식당으로 모시고 와요. 제가 최고급 해물찜으로 몸보신 제대로 시켜드릴게요. 예단 5억 문제도 그날 확실하게 정리하죠. 미끼를 던졌으니 이제 그들이 제 부모님의 식당, 제 구역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올 일만 남았습니다. 자비 없는 단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최 반장님께 다시 연락이 온 건 철진 씨와 통한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반장님은 제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 안에는 김영숙 씨, 아니 김영재의 과거 행적이 아주 빼곡하게 담겨 있었죠. 놀랍게도 그녀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이름을 세탁하고 나이를 속인 채 감경의 날선 업체에 들어갔더군요. 그리고 배치받은 곳이 바로 지금의 시아버지, 그 고상하신 명문대 교수의 집이었습니다. 진이야, 이거 파면 팔수록 구린내가 진동을 한다. 김영자가 간병인으로 들어갔을 때 교수 본처가 살아있었어. 지병이 좀 있긴 했는데 당장 죽을 병은 아니었거든. 근데 김영자가 들어가고 딱 1년 만에 본처가 심장마비로 급사했어. 그리고 몇 달 안 돼서 김영자가 안방을 차지하고 철진이를 낳은 거야. 1년 만에요?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니고 집에서 간병을 받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 집에서 입주도우미로 일했던 아주머니를 수소문해서 찾아봤지.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백반집 하시더라. 진이 네가 직접 한번 만나봐서 얘기 들어봐라. 내가 보기엔 이건 단순한 사기꾼의 신분 세탁 정도가 아니야. 저는 반장님이 적어준 주소를 들고 곧바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국도변의 기사식당이었어요.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신 아주머니는 제 명함을 보더니 경기하는 눈빛을 보이셨죠. 아가씨가 교수님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요? 아이고 참나. 거긴 며느리가 아니라 식모, 아니 호구를 드리는 자리일 텐데. 내가 웬만하면 남의 집안일 말 안 옮기려고 했는데 아가씨 인상이 죽은 사모님 젊은 때랑 똑 닮아서 차마 모른 척을 못하겠네요. 전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 이오물 같은 간병인 년이 우리 사모님을 말려 죽인 거예요. 사모님이 원래 심장이 좀 약하셔서 요양 차원에서 집에서 쉬고 계셨거든요. 교수님은 밖으로 빙빙 돌며 학회다 뭐다 바빴고. 근데 김영숙 그 간병인이 들어오고 나서 집안이 아주 쑥대밭이 됐어요. 아주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참혹했습니다. 교수라는 양반도 웃겨. 지 마누라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 젊고 빤빤한 간병인이 살랑거리니까 홀라당 넘어간 거지. 나중에는 둘이 안방 문 닫아놓고 대낮부터 낄낄거리는 소리가 온 집안에 진독을 했어요. 내가 기가 막혀서 사모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면 그 김영숙이 냅을 꽉 막으면서 당장 도둑 누명 씌워 쫓아내겠다고 겁박을 줬지. 그래서 김영숙이 내 트렁크 밖으로 집어 던지면서 해고시켰지. 그리고 내가 쫓겨나고 2달 뒤에 사모님이 화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교묘한 년이 사람을 바보 만들고 남편이 자기 눈앞에서 바람 피우는 걸 보게 만들었으니 오죽했겠어. 멀쩡한 사람도 피가 말라 저 세상 가지. 철진 씨는요? 철진 씨는 그 뒤에 태어난 거 맞죠? 사모님 상 치르고 3달도 안 돼서 김영숙의 배가 불러서 들어앉았어. 그게 지금 아들놈이겠지? 피는 못 속인다고 그 아들놈도 지엠이랑 똑같이 시커먼 속내 감추고 살 텐데. 아가씨,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고 당장 도망쳐요. 저는 아주머니께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데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철진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평소와 다름없는 상냥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희 씨, 나야. 오늘 엄마 퇴원하셨어. 의사 선생님이 안정을 취하라고 하셔서 일단 집으로 모셨어. 아, 정말 다행이네요. 어머님 많이 놀라셨을 텐데 식사는 좀 하셨대요? 밥맛이 없으신가 봐. 진희 씨가 주말에 맛있는 해물찜 해준다고 했지? 엄마가 그날 일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주말에 장인어른 장모님 뵙고 다시 제대로 날 잡자고 하시네. 그럼요. 당연히 모셔야죠. 어머님 기력 회복하시는 데는 저희 집 해물찜이 최고예요. 일요일 점심으로 저희 가게 룸 비워둘 테니까 아버님이랑 다 같이 오세요. 고마워, 진희 씨. 아, 그리고 진희 씨. 지난번에 엄마가 말씀하신 예단 5억 말이야. 장인어른이랑 얘기 잘 끝났지? 엄마가 그거 신경 쓰시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지신 것도 있거든. 주말에 식사할 때 예단비 봉투 깔끔하게 딱 건네드리면 엄마도 기분 확 풀리셔서 진희 씨 엄청 예뻐하실 거야. 차는 내가 벤츠 매장 가서 견적서 뽑아갈 테니까 나중에 송금만 해주면 되고. 끝까지 돈. 자기 엄마가 사기 전과자인 걸 들킬 뻔해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 걸 알면서도 그 상황을 핑계 삼아 제게 돈을 뜯어낼 궁리만 하는 철진 씨의 뻔뻔함에 진저리가 젖었습니다. 저는 아주 경쾌하게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요, 철진 씨. 5억이 문제겠어요? 제가 아주 확실하게 준비해서 어머님 두 손에 쥐어드릴 테니까 일요일에 기대하고 오세요. 아버님 차 견적서도 꼭 챙겨오시고요. 역시 우리 진희 씨밖에 없다니까. 일요일에 봐.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휴대폰을 운전석 시트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헛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죠. 이제 무대는 완벽하게 세팅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호텔 로비에서 만났던 청소부 박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진이에요. 철진 씨가 준 5천만 원은 아주머니 갯돈 이자 받은 셈치고 잘 챙겨두셨죠? 그럼 그놈이 준 수표 은행 가서 아주 빳빳한 현금으로 싹 다 바꿔놨지. 아가씨, 계획대로 이번 주 일요일에 가면 되는 거지? 네. 혹시 예전에 같이 사기당하셨던 피해자분들 중에 입 무겁고 연기 좀 되시는 분들 계실까요? 2분 정도만 더 모시고 와주세요. 제가 저희 식당 유니폼 사이즈 맞춰서 준비해 놓겠습니다. 서빙 한번 기가 막히게 해주셔야 해요. 오냐? 걱정 마. 우리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여편 애들이다. 김영자 그년 낯짝 제대로 벗겨줄 테니까. 결전의 날인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매주 일요일에도 식당 문을 여셨지만 오늘만큼은 휴업 팻말을 내걸고 셔터를 반쯤 내려두었습니다. 주방 이모님들과 홀 직원들에게도 하루 유급 휴가를 주고 모두 퇴근시켰죠. 50개가 넘는 테이블이 있는 넓은 홀은 텅 비어 있었고 오직 가장 안쪽에 있는 VIP 룸 하나만 불을 환하게 밝혀두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불안한 얼굴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진이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그냥 엮이지 말고 파혼하자고 통보하고 치우면 되잖아. 엄마는 네가 험한 꼴 볼까 봐 겁이 난다. 엄마, 저 사람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지갑으로만 봤어. 엄마 아빠 평생 고생해서 모은 5억을 아주 뻔뻔하게 요구하고 그걸 안 주면 내가 흠집 나서 파혼당할 거라는 식으로 겁박까지 했잖아. 조용히 헤어지면 저 사람들은 다른 순진한 집안 골라서 똑같은 짓 할 거야. 오늘 내가 완벽하게 끝낼 거니까 엄마 아빠는 내 뒤에 앉아서 가만히 지켜만 봐. 저는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VIP 룸 테이블 아래와
벽면 장식장 틈새에 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모든 증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했으니까요. 오전 11시 30분. 박 아주머니를 포함해 3명의 피해자 아주머니들이 저희 식당 뒷문으로 도착했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둔 저희 식당의 깔끔한 앞치마와 유니폼 셔츠를 입고 머리에는 단정하게 위생모까지 쓰셨죠. 아주머니들은 마치 특수작전에 투입되는 요원들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룸박 복도에 대기했습니다.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간, 드디어 식당 앞 주차장에 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서 철진 씨가 내렸고 뒷좌석에서 시아버지와 김영숙 씨가 내렸어요. 김영숙 씨는 병원에서 막 태어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오늘 역시 화려한 차림이었습니다. 명품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거만한 걸음걸이로 식당 문을 밀고 들어왔죠. 어머, 문을 닫았네? 우리가 온다고 장사까지 하루 접은 거예요? 사돈, 참 유난도스러우시다. 하루 매출이 얼만데 굳이 이렇게까지. 김영숙 씨는 텅 빈 홀을 둘러보며 아주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던 그 전과자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그 고상한 교수 사모님의 가면을 완벽하게 쓰고 있었어요. 어머니 모시는데 시끄럽고 번잡하게 모실 순 없잖아요. 가장 안쪽 조용한 룸으로 모실게요. 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 식당이 아주 넓고 깨끗하긴 하구먼. 진이가 신경을 많이 썼네. 시아버지는 짐짓 점잖은 척 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철진 씨는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와 속삭였죠. 진희 씨, 봉투 준비했지? 엄마 오늘 기분 엄청 좋으시니까 밥 먹기 전에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철진 씨를 향해 누드숨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두툼한 서류 봉투의 감촉을 손끝으로 확인했죠. 그 안에는 5억 원의 수표 대신 김영자의 과거 전과 기록, 전처 사망 관련 간병인 고용 기록, 그리고 철진 씨가 박 아주머니를 돈으로 입마감하려던 겁박 녹취록이 담긴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VIP룸의 커다란 원탁 테이블에 양가 식구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긴장하신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김영숙 씨가 테이블 위에 놓인 물티슈로 손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 상견례 때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실례를 했네요. 이상한 미친 여자가 헛소리를 해대는 바람에 놀라서 혈압이 올랐지 뭐예요? 경찰 부르려다 참았어요. 네, 어머님. 저도 많이 놀랐어요. 그런데 경찰서에 가보실 필요도 없게 됐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니?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 미닫이 문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모님들, 이제 음식 내어주세요. 미닫이 문이 열리고 앞치마를 두는 3명의 아주머니가 커다란 해물찜 접시를 카트에 싣고 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정 선두에서 카트를 밀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호텔 로비의 그 청소부, 박 아주머니였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김영숙 씨의 바로 옆으로 다가가 접시를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위생모를 벗어던지며 얼어붙은 김영숙 씨를 향해 차갑게 쏘아붙였죠. 야, 김영자, 밥은 넘어가냐? 박 아주머니의 그 서늘한 한마디에 룸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상한 척 있는 봄은 다 잡고 앉아있던 김영숙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소신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더니 이내 젓가락이 테이블 위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 떨어졌죠. 박 아주머니 뒤로 따라 들어온 2명의 아주머니들도 카트에서 해물탕과 밑반찬들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김영숙 씨를 향해 살기어린 눈빛을 쏘아보냈습니다. 김영자, 니년이 아주 호강에 겨우 살고 있었구나.
우리 남편은 네가 들고 튀어버린 개돈 막아보겠다고 막노동방 전전하다가 골병 들어서 죽었는데 너는 대학 교수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얼굴에 기름기가 아주 잘잘 흐른다? 내가 널 찾으려고 천안바닥을 이잡듯이 뒤졌어. 이름 바꾸고 나이 속이고 숨어 살면 우리가 평생 모를 줄 알았지? 니년 오늘 지옥에 보내주마. 세 사람의 융단 폭격에 시아버지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눈만 껌뻑거렸고 철진 씨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서 행패야? 철진아, 앉아. 행패가 아니라 내가 정식으로 초대한 손님들이니까. 진희 씨, 지금 미쳤어? 정신병자들을 우리 상견례 자리에, 그것도 장인어른 장모님 다 계신 곳에 끌어들이면 어쩌자는 거야. 당장 이 사람들을 안 내쫓아? 경찰 불러. 경찰은 이미 오고 있어. 내가 불렀거든. 그리고 철진아, 정신병자라니. 며칠 전에 저 바가주머니 입맞겠다고 수표 5천만 원 찔러준 사람이 누군데? 제 말에 철진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리며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 철진 씨를 무시한 채 저는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원탁 테이블 한가운데로 던졌습니다. 어머님, 아니 김영자 씨, 예단 5억 원짜리 봉투 대신 이 봉투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저는 봉투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시아버지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평생 교양과 명예를 운운하시며 떠받들고 살았던 그 고상한 사모님의 진짜 이력서입니다. 30년 전 천안 유흥가 마담 출신 수십억대 갯돈 사기 주동자. 청주교도소 수감 기록과 신분 도용 내역까지 전부 다 들어있어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면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릴까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사기 전가라니. 영숙이, 당신 정말 저 여자들 아는 사람이야? 당신 이름이 김영숙이 아니었어?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고개만 푹 숙인 채 짐승 같은 앓는 소리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덜덜 떨리며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조용한 룸 안에 울려 퍼졌죠. 아버님, 놀라기엔 아직 이릅니다. 철진 씨가 저한테 5억 원 안 가져오면 파혼하겠다고 겁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봤죠.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할까? 알고 보니 범죄자 어미 신분 세탁하는데 돈이 참 많이 들었겠더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리고 미리 볼륨을 최대로 키워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주머니, 바쁘니까 본론만 짧게 합시다. 여기 5천만 원 들어있는 수표입니다. 이거 받으시고 저희 어머니 다신 찾지 마세요.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 과거에 유흥업소 일도 했고 김영자 맞습니다. 깜빵 다녀온 것도 맞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주인이네 집구석에 혼수 5억 요구해놨으니까 그거 들어오면 5천 정도는 더 얹어드릴게.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철진 씨의 오만방자한 목소리에 저희 부모님은 경악을 금치 못하셨고 시아버지는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지더니 숨을 헐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진 씨는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지만 제가 한 발 빠르게 낚아채 주머니에 넣었죠. 들으셨어요, 아버님? 아버님 아들이라는 사람이 제 뒤에서 무슨 짓을 꾸미고 있었는지. 저를 사랑해서 결혼하려던 게 아니라 흠잡을 데 없는 호구 하나 잡아서 시댁 뒷바라지 시키고 아주머니들 입막음할 돈이나 뜯어내려고 한 겁니다. 우리 집안 재산 빼돌려서 자기들 명예 지키는 데 쓰라고 말이죠. 세상에, 짐승만도 못한 것들. 우리 딸을 감히 시궁창에 쳐넣으려고 작정을 했어. 사돈, 당신 명문대 교수라며 배울 만큼 배운 집안이 어떻게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꾸며? 진이야, 당장 경찰부터 불러라.
이런 사기꾼 집구석이락은 단 1초도 마주 앉아있고 싶지 않다. 부모님의 분노 섞인 외침에 철진 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오해입니다.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진희 씨,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우리 엄마 과거가 부끄러워서 덮으려다 보니까 무리수를 둔 거야. 내가 진희 씨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야. 사랑? 네 입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어묵 국물보다 더 비리네. 당신이 나한테 원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현금 지급기였잖아. 그리고 아버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버님 전처, 그러니까 철진 씨 낳기 전에 돌아가신 원래 사모님 말이에요. 제 입에서 전처 사모님 이야기가 나오자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혁숙 씨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닥쳐, 닥쳐! 네가 뭔데 함부로 남의 집안일에 주둥이를 놀려? 왜요? 찔리세요? 아버님, 여기 이분이 처음 아버님 집에 들어갔을 때 간병인 신분이었던 거 기억하죠? 제가 그 당시 입주도우미 아주머니를 만나서 직접 다 듣고 왔습니다. 사모님이 드시던 처방을 의문의 것으로 바꿔치기 해서 하루 종일 사람을 몽롱하게 만들고 아버님이랑 김영자가 바람 피우는 걸 보게 만들어서 화병으로 세상 떠나게 만들었다고요. 사모님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사실상 그것을 저지른 거나 다름없습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이냐? 당신이 내 집사람을 하늘나라에 보냈어? 김영숙 씨는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악을 썼습니다. 증거 있어? 네가 봤어? 그년이 원래 심장이 약해서 지풀이 꺾여 떠난 걸 왜 내 탓을 해? 아따, 이년 입에 모터 달았네. 사람 저 세상 보내놓고 뻔뻔한 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시아버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속아왔다는 충격과 자신의 고상한 명예가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박살났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았죠. 이 더러운 사기꾼녀나. 니년이 감히 날 속이고 내 본처까지 저 세상으로 몰아넣어? 내 집에 기어들어서 교수 사모 행세를 해? 당장 이혼이야. 너 같은 범죄자랑 단 하루도 같이 못 살아. 당장 변호사한테 전화할 테니까 각오해. 시아버지는 김영숙 씨의 뺨을 세차게 내리친 뒤 철진 씨가 잡을 새도 없이 룸 문을 거칠게 열고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가족의 붕괴나 아내의 범죄 사실보다 오직 자신의 알량한 체면과 학계에서의 입지가 무너질까봐 꼬리를 말고 도망치는 그 늙은 교수의 뒷모습은 참으로 비로하고 우스꽝스러웠죠. 그때 식당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제 식당 단골이셨던 은퇴 형사 최 반장님과 함께 현직 강력계 형사 3명이 VIP 룸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김영숙, 아니 김영자 씨 맞습니까? 사기 및 신분도용,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들이 수갑을 꺼내 들자 김영숙 씨는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나, 안 나?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30년 전 일이야. 개돈 떼먹은 거 이미 공소시효 다 끝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날 잡아가? 이거 놔! 철진 씨도 형사들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맞습니다. 공소시효 지났잖아요. 우리 엄마 데려가면 당신들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겁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그 모자의 처절한 몸부림을 한심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철진 씨, 명문대 나왔다면서 법은 하나도 모르나 보네요. 범죄자가 자기 이름 버리고 남의 신분 도용해서 신분 세탁하고 도피 생활 이어가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온전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몰랐어요? 김영자 씨는 숲에 떨어졌을 때 밀항에서 해외로 도피했던 기록도 있던데 그때부터 이미 시계는 정지된 거나 다름없어요.
거기에 타인명이 도용한 새로운 범죄 사실까지 추가됐으니 감옥에서 남은 평생 아주 편안하게 썩으실 수 있을 겁니다. 며느리 되실 분이 법을 아주 잘 아시네요. 공소시효 문제는 서희 가서 정확하게 따져봅시다. 그러네. 형사들이 김영숙 씨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바가주머니와 피해자들은 통쾌한 웃음을 지으며 끌려나가는 김영숙 씨의 등짝을 후려갈겼고 식당 밖 주차장까지 따라 나가며 소금을 뿌리듯 저주를 퍼부었죠. 텅 빈 VIP룸 안에는 저와 제 부모님,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혼이 나간 철진 씨만 남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널브러져 있던 서류 뭉치 중 김영숙 씨가 요구했던 5억 원짜리 예단 리스트와 아버님 벤츠 견적서, 그리고 롤렉스 시계 사진이 인쇄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철진 씨의 얼굴에 그 종이들을 눈보라처럼 집어던졌어요. 종이들이 철진 씨의 어깨와 무릎 위로 나풀나풀 떨어져 내렸죠. 당신 엄마가 요구했던 5억 원어치 혼수 리스트. 당신 얼굴에 아주 정확하게 꽂아졌으니까 이제 셈은 끝난 거지? 진희 씨, 제발 내가 진짜 평생 엎드려 살게. 우리 아버지가 나까지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셨어. 나 이제 진짜 갈 데가 없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엎드려 산다고? 당신 같은 쓰레기가 내 식당 바닥을 기어다니면 위생 등급 떨어져서 안 돼. 수준 차이가 너무 나서 내가 뻥 차버리려고 했는데 진짜로 범죄자 집구석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 내 밥상에 다시는 숟가락 얹을 생각 마. 오늘부로 우리는 완벽하게 파혼입니다. 내 부모님 식당에 2번 다시 얼씬거리면 그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영업방해로 다 털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기어 나가. 저는 부모님의 손을 양쪽으로 굳게 잡고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철진 씨가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짐승처럼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그저 파리가 앵앵거리는 소리보다 못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의 일들은 아주 순조롭고도 통쾌하게 흘러갔습니다. 김영자 씨는 신분도용과 사기 혐의가 전부 인정되어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청주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쉽게 나오지 못할 겁니다. 사기 피해자 아주머니들이 매일같이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며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산더미처럼 냈거든요. 체면이 인생의 전부였던 시아버지는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혼 소송을 진행했지만 이미 학교와 학계에 사기꾼이랑 바람나서 본처 하늘에 보내고 재혼한 교수라는 찌라시가 쫙 퍼진 뒤였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강의를 전면 보이콧했고 결국 불명예스럽게 강단에서 끌려내려와 쓸쓸히 은퇴를 맞이해야 했죠. 철진 씨의 결말도 비참했습니다. 제가 철진 씨 회사 로비에 익명으로 그가 피해자 입을 막으려 했던 녹취록의 일부와 사기꾼 어미의 진실을 담은 투서를 보냈거든요. 명문가 자제 행세를 하며 콧대 높게 굴던 그의 실체가 까발려지자 회사 내에서는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부서에서 변들이 물류창고 관리직으로 쫓겨난 그는 버티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사표를 내고 도망치듯 회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진이야, 3번 테이블 해물찜 대짜 나간다. 네, 엄마. 제가 서빙할게요. 아빠, 5번 테이블 볶음밥 2개 추가요. 저와 제 부모님은 다시 바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주말이면 앞치마를 두르고 식당홀을 걸어다니며 부모님을 돕고 있어요. 땀 흘려 정직하게 돈 벌고 퇴근 후에는 세 식구가 모여 앉아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부딪히며 웃음꽃을 피우는 이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가끔 주방에서 해물 비린내가 날 때면 그날의 일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교양과 클래식을 운운하며 제 친정 부모님을 깎아내리던 그 가증스러운 얼굴들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비린내마저도 제 부모님의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저는 할 말 다 하고 저를 지키며 살아갈 겁니다. 저 쓰레기들 덕분에 인생의 큰 오답 노트를
아주 확실하게 썼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